타사연 수익버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안전한 종착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스트라이버 MB연구도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계좌에 파란불이 들어왔다라고 힘들어하고 계신데 그 안에서 저희의 전기주 일진전기는 맞습니다. 또 한 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거의 일진 역할을 하면서 좀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네. 이제 전력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안에서 세계 최초로 또 이제 전선이라든지 또 변압기를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전력 안에서도 진또배기 수혜 종목들이 살아남는 과정이고 그래서 일진전기가 오늘 시장 대비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2차 목표가를 상향 유치했는데요. 맞아요. 2차 2차 목표가도 강하게 돌파를 했습니다. 2차 목표가 28,300원도 돌파를 한 상태이다 보니까 익절 라인대와 그리고 다시 한번 3차 목표가를 좀 상향 조치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익절 라인대는 25,000원 또는 24,500원 부근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네. 3차 목표가로요. 37,000원으로 상향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 축하드립니다. 저희의 1차 목표 라인이 익절 라인으로 바뀌었고요. 맞습니다. 3차 목표가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장에 이 전선주들, 잘 네. 가던 전기주들도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는데 맞아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현재 교통 상황 전반적으로 어떤지 이야기해 주시죠.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전력 관련 종목들이 강했었는데 오후장 들어오면서 약간의 좀 차익 매물이 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수급이 AI 소프트웨어라든지 또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소개해드렸던 원전 종목들 네. 전체적으로 좀 매수세가 수급이 이동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말 동안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됐는데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국내 증시에는 큰 영향을 받았지만 오히려 지금 상해 증시 같은 경우는 대중국 관세에 대한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자에 거의 보합까지 끌어올린 상태고요. 미선물도 여전히 견고한 상태이고 글로벌 증시가 평온한 상태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 발표될 PPI 또 그리고 CPI 지표만 발표가 마무리되면은 불확실성 해소로 인한 저가 매수도 충분히 유입될 수 있고 지나치게 낙폭 과대가 나왔으면은 그에 따른 반발 매수도 강하게 유입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오늘 시장 하락에 대해서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말자. 중국 증시도 보합권까지 맞습니다. 낙폭을 만회한 걸 봤을 때 우리도 힘을 낼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장 어떤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좋을지 첫 번째 버스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장기, 중기, 단기 노선 갖고 있습니다. 네. 무슨 세계 버스에 탑승할까요? 오늘 월요일이고 첫날이니까 답답한 시장 시원하게 가자는 의미에서 녹색 버스, 단기 버스 한번 타고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네. 단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초록색 버스를 탑승해 보겠습니다. 어떤 마을을 지나쳐야 될지 오늘은 지나칠 마을들이 잘 안 보이던데요. 맞습니다. 그나마 시장에서 좀 붐비는 마을이 또 이제 구리 마을 있고요. 또 로봇 마을이 오전장에 좀 강한 모습 보여줬고 네. 원전 마을도 강한데 그래도 뭐니 가장 핫한 전력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력 마을입니다. 네. 사실 오늘 어떤 분이 채팅방에 전력주들이 오후장에 급락하는 게 그동안 많이 올라서 나오는 거지 뭐 당연한 수순이야라고 이야기를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준호 매니저는 오히려 승부를 보겠다. 맞습니다. 전력 안에서도 제가 출발하지 않은 종목이라고 일진전기랑 바이오 스마트 말씀드렸는데 네. 두 종목 다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졌잖아요. 그래서 전력 설비주 안에서도 아직 좀 출발이 제한적이고 또 그리고 전력 설비의 수급을 좀 바톤을 이어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각계전투다라는 관점에서 전력 설비주 가져왔습니다. 방대한 테마 안에서 순환매가 이뤄진다면 분명히 이 종목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럼 그 종목 무엇인지 버스 번호 공개해 보도록 하죠. 네, 버스 번호는요. 042370번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042370번 버스입니다. 전력마을로 향하는 오늘의 버스 주인공은요? 비츠로 테크인데요. 네. 사실 이게 전력 설비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은 원전 관련 종목으로 아실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네. 두 가지의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소개해드렸던 G2 파워의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비츠로 테크 관련해서는 네. 5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거느리고 있어요.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결국에 지금 비츠로 로셀, 그리고 비츠로 넥스텍, 그리고 비츠로 밀텍, 그리고 비츠로 EM하고 비츠로 ES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츠로 EM 같은 경우는 100% 자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송배정 전력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차단기랑 또 개폐기 또 그리고 보호 계정기 전력기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비츠로 ES 같은 경우는 스마트 그리드 송배전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기업이 가장 중요하고 이 두 기업 때문에
비츠로테크가 지주회사로서 원전 관련 섹터로도 묶이고 전력 설비 관련 종목으로 좀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이제 비츠로테크가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됐던 거는 100%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비츠로 EM이 또 지금 미주 또 그리고 동남아, 유럽 쪽에 수출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기도 하고요. 북미 시장에서 특히 이젠 비상 발전기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네락 홀딩스, 가정용 발전기 시장의 한 70% 이상을 점유율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과 지금 30년 가까이 파트너십을 구축해 있는데 네. 제네락 홀딩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에 매출이 급부상하고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4조를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지금 증설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된 또 그리고 대형 원전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제네락 홀딩스 향 매출 또 수주 물량이 계속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최근에 비츠로테크가 강한 시세가 좀 분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비츠로 EM 같은 경우는 비츠로 ES와 함께 신고리 3호기 4호기 그리고 신한울 1호기 2호기에 저압 차단기와 고압 차단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원전 관련 종목으로도 묶이는 게 결국에 지금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수력 원자력과 또 그리고 프랑스 기업이 지금 이제 양강 구도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한국수력 원자력의 유자격 공급자로 등록이 된 상태고요. 고압 차단기랑 저압 차단기 4개 품목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실제로 체코 원전 수주가 이뤄졌을 때 직접적인 가장 큰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비츠로테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전력 설비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개폐기 또 차단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과 또 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또 이제 연례 개발자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계속 AI 쪽에 계속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전력 관련된 투자도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츠로테크 한번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G2파워의 후속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G2파워 후속주, 원전과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송배전 사업을 맞습니다. 다 가져갈 수 있는 기업입니다. 비츠로테크의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과연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는 매수가는 일단 현재가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최근에 이제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됐을 때가 최근에 지금 제네락 홀딩스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큰 시세가 좀 분출됐던 거고 충분히 2차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원전 관련된 모멘텀이 이번 달에 11차 정기보험 발표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요. 또 아랍에미리트 대통령도 이번 달 중순에 방한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바라카 원전 이후에 추가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원전 섹터들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3,000원 라인대,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10,000원을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투자자분들이 원전도 궁금해 하셨는데요. 이벤트도 많습니다. 네. 모멘텀이 남아있는 비츠로테크를 저희는 첫 번째 단기 버스로 탑승해 볼게요. 13,000원 라인대까지 목표 라인 잡아보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익 버스는 무엇일지, 이번에도 어떤 색깔의 버스일까요? 이번에는 저와 가장 궁합이 잘 맞는 시내버스, 네, 파란 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중기적인 네. 시선으로 우리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또 김준호 매니저의 주력 버스입니다. 네. 시내버스, 파란 버스를 탑승해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을 향해 가볼까요? 네, 지금 이제 주말 동안에 대중국 관세 또 14일 날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전기차 마을과 또 철강 마을, 광물 마을이 있는데 우리는 태왕강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태양광 마을로 갑니다. 오늘 네. 사실 이 소식 때문에 조선주들이 굉장히 핫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것에 비해서 태양광에 대한 관심은 약간 기대 반, 걱정 반? 맞아요. 약간 반신반의한데 왜 조선이 아닌 태양광일까요? 조선은 이제 오늘 올라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 태양광으로 좀 트렌드를 선점해 본 거고요. 네.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주력 정책이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고 또 이제 관련해서 IRA 관련된 각종 규제들을 또 이제 14일 날 이제 발표를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네. 아예 이제 중국 제품들은 미국 땅에 이제 발을 못 디딜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더 고강도의 이제 대중국 관세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7대 이제 태양광 업체들이 또 이제 미국 행정부에 또 이제 관세를 더욱더 올려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원래 한 14% 정도 수준이었는데 최소 70에서 거의 250% 관세가 증가될 거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태양광 관련 종목들의 어떤 반사 이익도 충분히 기대돼서 태양광 마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분간은 에너지 준호 매니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무엇인지 이번에도 버스 번호를 하나씩 공개해 볼게요. 네,
099220 번버스를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099220번 버스입니다. 에너지마을 어디로 갈까요? SDN 마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네. 태양광 관련해서는 지금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뭐 하나 솔루션도 있고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네. G2 파워도 사실 이제 태양광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 태양광 관련된 모멘텀이 있을 때마다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장중에 상한가까지 들어갔던 종목은 바로 SDN입니다. 샘 울트먼, 이 AI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오픈 AI의 이제 창립자인데 태양광 발전 스타트업 기업인 엑소와트에 투자했다는 소식만 나와줬을 때도 국내에서 SDN이 가장 먼저 좀 상한가를 안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기존에 사실상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의 관세를 매길 것이다라는 얘기만 나왔을 때도 가장 민감하게 움직였던 종목이 바로 SDN이다. 그래서 14일 날 대중국 관세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뭐 중국산 광물, 또 그리고 뭐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 제품 관련해서 국내 태양광 업체들이 충분히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SDN 같은 경우는 태양 전지판, 또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 그리고 또 인버터를 태양광 사업을 두루두루 하고 있는 기업이고, 정부의 어떤 국책 과제, 국책 사업에도 지금 여러 다수의 국책 사업과 국책 과제를 이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태양광 관련된 반사 이익 수혜주로 SDN 마을을 한번 두 번째 마을로 골라봤습니다. 태양광이라는 이슈가 더해질 때마다 가장 그 선봉에 섰던 맞습니다. 최근 주가 상승 탄력이 그 어느보다 좋았던 SDN을 공략해 보겠습니다. 파란 버스인데요. 그러면은 좀 시선을 멀리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시선을 좀 길게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 이번 달 안에 좀 대중국 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을 때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핫한 테마 중에 하나가 태양광이고, 네. 최근 전력난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전력기기, 전력 설비기기 업체들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수급을 이제 원전이라든지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충분히 수급 이동도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태양광 섹터들은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한 수년 동안 조정 흐름 나와주다가 최근에 좀 반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대중국 관세에 따른 반사이익까지 본다고 했을 때 충분히 저기 직전 고점은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뭐 현재가로 무난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네. 목표가는 2,100원을 목표가로 설정해 보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1,620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1,620원, 목표가는 2,1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저희가 트렌드를 미리 선점해 네, 봤는데요. 선점했습니다.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왜 이렇게 밀리는 거야 걱정하시는 분들은 김준호 매니저를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AI 반도체에서 수급 이동이 본격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AI 소프트웨어와 또 로봇, 또 그리고 방금 소개해드렸던 뭐 전력, 원전 관련 종목들의 강한 매수가 유입되고 있어요. 자세한 종목들과 또 AI 소프트웨어에서 꼭 봐야 될 종목들 오늘 콕 집어서 말씀드릴 거니까 장 끝나고 유튜브와 또 엠비엔골드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입장, 오후 4시에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를 만날 수 있는 또 약속의 4시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